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생의 요법의 핵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소유무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 요법과 사막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일상생 요법의 제일 핵심이 지금 1, 2, 3번 사막의 내용이니까요. 요 사막의 핵심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죠. 그게 이제 대소유무랑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왜 그러냐? 왜 대소유무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대소유무가 이론의 태도고, 자 보십시오. 사막의 지금 핵심이 1번 조목 보시면 1, 2, 3번 조목이요. 심지는, 여기는 지금 심지의 본체입니다. 영지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대자리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소자리입니다.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 이게 말을 제압하는 거죠. 그리고 법을 세우는 것, 자성의 개정해를 세우자. 유무의 세계죠. 대소유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막의 가르침의 이 설명이 실천 지침 내용을 보면 대소유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대소유무에 초점을 두고 결국 우리가 사리 연구를 통해 알아내는 건 대소유무의 이치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소유무 이치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일상생의 요법에서 이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 일상생의 요법만 알아도 우리는 이런 데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소유무의 이치. 그리고 이 대소유무 이치 안에 이 유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인과 보응의 이치도 나옵니다. 그렇죠? 대원 정각, 대각의 내용이 불생불멸의 진리, 결국 천지팔도 대소유무의 이치요. 인과 응보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선과 악의 어떤 과보를 낳는 그 보은 배은의 과보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지금 대소유무 이치 하나 가지고 지금 다 설명할 수 있겠죠. 대소유무 이치 안에 인과 보응의 이치도 들어있다. 그리고 이 대자리는 천지팔도가 핵심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보시죠. 경계를 만나면 곧장 자성을 반조하라는 내용이 지금 이 사막 가르침의 핵심이고요. 경계를 일단 요란함, 그름, 어리석음을 만나면 곧장 자성으로 반조하라. 정신수양을 통해 자성을 반조하라. 그럼 이게 대자리에서 우리가 반조할 수 있는 진리는 뭘까요? 자성의 본체인 진공자리에서 우리는 우주의 진리, 인간의 자성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수양을 통해 이 대자리의 진리들을 직관하면서 뭘 합니까? 이제 사리연구의 세계로 나오면 대에서 소가 나오고 소는 유무로 굴러가더라는 대소유무 이치를 더 자명하게 분석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여긴 진공자리죠. 공적 영지가 천지팔도의 자성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 이 대자리에서 밖으로 펼쳐지는 소자리의 세계는요. 그럼 이 대자리에서 밖으로 천지팔덕이 구현되고 유무, 순환의 유무, 인과의 유무가 굴러가는 게 유무죠. 이 그림 세 개로 대소유무를 설명해 봤고요. 이 사리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사리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유무의 세계는 결국 천지팔도에 맞는 거, 보은인 건 하고 천지팔도에 어긋난 거, 배은인 건 안 하고 자성의 계정에 맞는 보은은 하고 법은 하고 자성의 계정에 어긋나는 만은 하지 말자, 배은은 하지 말자는 거니까 인간의 12이의 세계에서 인간의 법도를 건설하자. 이게 작업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주의 진리를 직관하는 거라면 여기는 인간의 법도를 구체적으로 묘유의 세계, 자성의 작용의 세계에서 구현하는 게 됩니다. 대소유무 하나로 일상생의 요법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겠다. 그 안에 사막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꿰뚫어 보시고 나면 9개 조목에서 펼쳐지는 법마의 분석과 법의 승리가 가능해질 거다. 이 말씀 한번 드렸고요. 대소유무가 일상생 요법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딱 선명하게 선포됐기 때문에 대소유무를 가지고 좀 더 연구해 보면요. 아까 이 대자리가 공적한 중에 영지가 천지팔도를 꿰뚫어 버리는 자리죠. 소자리는 그게 밖으로 천지팔덕으로 굴러간 자리죠. 그리고 이 천지팔도로 구현될 때 보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순환의 유무, 인과의 유무가 굴러가죠. 또 인과의 유무는요. 선한 것은 쌓여서 반드시 결실을 맺고 악한 것도 반드시 쌓여서 커지면서 결실을 맺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대자리를 불생불멸의 천지팔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진공의 세계. 묘유의 세계, 작은 것, 소의 세계는요.
자, 대에서 소가 나왔다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냐면요. 일체유심입니다. 일체유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목 하나 보이시죠? 아까 없었는데 이게 나타났죠? 여러분 법계에. 육군작용에 제 주목이 나타났죠? 근데 밖에서 주목이 온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지가 이 주목을 알아차린 겁니다. 육군작용을 통해 이 주목을 형상화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안이비설 신의로 보고 계신 거죠. 보이는 것의 대상이 색깔이니까 여러분의 안식이 색깔이라는 것을 구현해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일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뭐죠? 육군밖에 없습니다. 육군에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오감과 생각, 감정 외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우주는, 여러분의 우주는 각자 자신만의 모니터를 보고 있고 그 모니터는 VR은 육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군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각자가 자기 육군을 뭐로 굴리고 있느냐? 각자 자성불자리, 공적영지로 굴리고 있습니다. 이 각자의 자성불의 공적영지를 통합해서 우주, 이론상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뭐다? 영지의 공적영지, 광명의 나툼이다. 이게 일체유심입니다. 여기서 이 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냥 우리 마음 먹는 데 달렸다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만 일체유심의 본뜻에서 이 심은요. 아까 그 심지의 본체자리 영지를 말합니다. 일체는 공적영지의 작용이다. 이게 진공묘유의 그 진리의 천명이죠. 이론상의 진리. 일체는 진공자리, 공적영지의 묘유, 작용이다. 소가 대에서 나왔다는 것을 선명히 하고 그래서 일체유심이 펼쳐지면 생멸거래의 이런 소의 현상이 일어나죠. 소는 결국 이 일체의 세계는 참나의 공적영지의 작용이다. 그리고 이 공적영지 자리는 불생불멸하는 자리고 천지팔도의 불생불멸의 진리를 품고 있다. 또 유무의 세계는요. 순환하고 있죠. 유무가. 순환하는 중에 인과보응이 펼쳐지니까 플러스 변, 선은 선대로 쌓여서 진급을 이루고 악은 마이너스 변, 악은 악대로 쌓여서 강급을 이룬다. 그러면 내 마음, 중생심은 선악으로 굴러가는데 이건 중생심 육군의 마음이죠. 육군의 마음 말고 내 본체의 마음은 공적영지는 어떤가? 선악이 없고 인과가 없죠. 뭐가 있죠? 그 안에는 지선이 있죠. 천지팔도가 원만하게 갖춰져 있죠. 천지팔도가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데 지공무사하죠. 그러니까 지선이죠. 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극한 선이죠. 선악이 싸우는 선이 아니라 상대적 선이 아니라 절대적 선이죠. 그래서 광명함, 무념, 무량함, 수용, 기륭의 수용, 생사해탈, 정성, 성실한 정성, 순리, 자연과 공정함의 이 정의로움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무량함은 사랑 쪽이고 인 쪽이고요. 해탈과 수용은 예절 쪽, 조화 쪽이고요. 수용과 조화. 인의지 신으로 보면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가위가 지나면 다른 종교 철학과 성리 자리에서 하나라는 걸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정성은 유교의 성실이고요. 순리와 공정은 유교의 정의로움이군요. 가을 쪽에 있잖아요. 지금 가을 쪽에. 이쪽이 봄 쪽이 이쪽 가을 쪽입니다. 자, 겨울 쪽에는 광명의 지혜가 있고요. 무념은 유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음, 경입니다. 항상 깨어있음. 항상 깨어있고 성실하면서 인의의지를 구현하는 이 상태. 이걸 불교로 말하면 뭐죠? 항상 깨어있음, 선정바람일. 남한테 무량하게 베푼 보시바람일. 기륜과 생사를 초연하게 수용하는 거, 인욕바람일. 정성, 정진바람일. 순리와 공정은 계율을 지키는 지계바람일. 광명은 반야바람일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 안에 불생불멸의 진리, 대자리에 저 천지팔도의 본판이 있기 때문에 중생심 육군의 마음 굴러갈 때 저 본판에 대조해가지고 자명한 거, 보은인건하고 찜찜한 거, 배은인건 안 하다 보면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불생불멸의 진리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인과보응의 진리잖아요, 이게. 따라서 불생불멸, 일체유심, 인과보응을 세 개를 알면 대원정각이 확실하죠. 대원정각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 즉 성리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성은 불변의 진리를 말하고 리는 인과보응의 진리,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선악의 과보를 낳는 진리니까 성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리가 한 판으로 하나의 판에서 하나의 기틀로 돌아가는 게 그걸 깨닫는 게 대원정각이다. 자, 이제 경전으로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제가 교의품 27장입니다. 대종경. 인의화의 엽죽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뭐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우리 종교를 어떻게 딱 한마디로 설명할까요? 하니까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세요? 원래 불교는 일체유심조 이치. 그럼 일체유심조는요. 일체는 소자리예요. 심은요. 대자리예요.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 대소를 스스로 깨우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일체유심조 배우는 거다. 이게 첫 마디세요. 왜? 일체유심조 안에 대자리, 소자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제 쪼개서 얘기합니다.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대자리에는 불생불멸의 이치, 천지팔도가 있고 소자리에는 인과보응의 이치, 유무로 굴러가는 인과보응의 이치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해결되느니라. 천지팔도를 불생불멸의 진리로 삼으면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어떤 게 선이 되고 악이 되고 시가 되고 비가 되고 이가 되고 해가 될지 다 나오겠죠. 다 해결되느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길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대소.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지금 이 경계는 소고 경계는 결국 육군작용이고 육군작용은 어디서 나왔어요? 대자리, 본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릇됨 없는 자성자리에서 나온 거죠.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대소의 이치가 들어있고요.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는 거다. 유무. 결국 일상생 요법의 핵심이요. 왜 중요하냐? 왜 이걸로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냐? 원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녹여내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자 대자리. 그래서 저 때의 마음은 대자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찰할 때는 내 마음, 육군의 마음까지 다 두루 성찰하셔야 되지만 지금 저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심지자리, 공적영지, 대자리에서 소자리가 펼쳐지고 육군의 세계가 펼쳐지고 거기서 내가 대에서 소가 나왔는데 여기서 유무, 은혜는 있게 하고 해로움은 없게 하겠다는 거죠. 보호는 있게 하고 배은은 없게 하겠다. 유무를 작업 취사해 주는 게 지금 가르침의 전부죠. 원불교 가르침의 핵심. 그게 녹아 있는 게 일상생의 요법이다. 이 정도 하면은 일상생의 요법의 중요성이 충분히 설명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일체유심이 대소의 이치를 말하는 거다. 일체유심이 핵심이다. 그럼 대와 소의 관계가 딱 정확히 서고 나면 공에서 색즉시 공에서 색이 나왔다는 걸 알고 나면 공적영지에서 일체 생멸거래 현상이 나왔다는 걸 알고 나면 대소가 선명해지고 그 대자리에 불생불멸의 진리인 천지팔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표준으로 삼아서 내 마음 대조를 할 거고 내 육군의 마음을 대조해 볼 거고 그 대조해가지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하고 보은은 하고 배은은 안 하면 인과보응의 이치를 잘 활용하는 게 되겠죠. 이걸로 원불교는 다다. 이게 제일 핵심이다. 그 외에는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소유무로요. 견성 5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소유무를 가지고 공부의 단계를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대자리 아는 게 초견성이었으니까요. 공적영지 깨닫는 게 초견성입니다. 중견성은요. 자, 공적한 중에 영지 있는 거 아는 게 대자리고 아직 텅 비어 있어요. 진리는 아직 몰라요. 초견성이니까. 공적 영지만 알아요. 중견성. 이 공적 요 원이 그대로 이겁니다. 공적한 중에 영지가 현상계를 낳았다는 게 소자리. 근데 어떻게 낳느냐? 유무 그 안에 천지팔도의 이치가 있어가지고 그 이치를 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묘유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게 8개니까 8개 가지고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천지팔도를 가지고 현상계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유무의 세계까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 순환이 일어난다. 순환의 유무로 일단 이해하시면 상견성까지는 가겠죠. 순환의 유무, 인과의 유무 두루 이해하셔야겠지만 일단 순환의 유무 이해하시겠죠. 추나추동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니까. 추나추동이 굴러가고. 공적영지에서 현상계가 나왔고 거기서 추나추동이 굴러가고 자 순환의 유무, 인과의 유무, 인과 보응이 펼쳐지더라. 여기까지 아시면 상견성입니다. 3단계로 말할 때는 여기까지가 초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 대산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초, 중, 상견성 이렇게 나누셨는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견성이라는 거는 첫 단계 견성이라는 거는 천지팔도 대소유무 이치 다 꿰뚫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견성하고는 달라요. 양성은 뭘까요? 대자리입니다. 진공의 자리 확실히 한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도 이제 요 세 개가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텅 빈 중에 영지가 천지팔도를 선명히 품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정신수양, 명상만 해도 내 안에서 천지팔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태. 기본값이 바뀌어버린 상태. 알아서 천지팔도에 알맞은 천지팔도를 구현하는 원만한 양심이 알아서 샘솟는 상태. 자, 그게 터져 나오면 양성이고요. 솔성은 어떻죠? 솔성은 소의 세계는요. 그게 밖으로 실제로 천지팔도가 천지팔덕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밖으로 현상계가 펼쳐지는 게 소고 안에 있는 요 공식 가지고 요 8개의 공식으로 바깥이 굴러가는 게 소고 유무는 순환이죠. 자, 소와 유무의 세계에서까지 정확하게 천지팔도가 구현되면 솔성입니다. 대소유무 가지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공부 모든 단계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 것 같기도 하고. 대소유무입니다. 결국 대자리 하나 정확히 파들어가는 과정에서 견성도 하고 양성도 해요. 솔성은요. 소자리의 세계에서 인과를 정확하게 구현되면 솔성이다. 그 전에도 당연히 인과는 정확히 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대자리 토가 떨어지는 게 견성과 양성이고 소자리와 유무의 세계에 토 떨어지는 게 솔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종경 선회록 1심 접공장 6절입니다. 실은 견성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요 견성이 초견성인데 대소유무 이치 천지팔도의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텅 빈 중에 천지팔도가 이론 대도가 원만히 불생불멸의 세계에 갖춰져 있다. 구공인데 사실은 구족이다. 이 천지팔도가 원만하고 이 천지팔도대로 하면 정이니까 지공무사하다. 요거 깨달으시면요. 이것도 사막을 오래 닦다가 깨달은 거잖아요. 법과 마가 싸우다가 법이 이길 정도 됐을 정도의 사막 수준에서 깨닫는 거예요. 생사해탈할 정도로. 우리 공적영지는 늘 품고 사는 분이 깨달은 거예요. 천지팔도가 진리일세 하고 거기가 불생불멸의 진리고 거기서 인과보응이 나오네 이렇게 깨달은 정도 되면은 견성이고요. 근데 그것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래요. 자기가 그런데 뭐가 어렵겠어요? 천지팔도 이치를 이해한 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일상생의 요법에서 법이 말을 이기게 하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노력을 해서 자연스럽게 내 기본값이 일상생의 요법대로 바뀌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단계가 어렵다. 내가 본 이 천지팔도의 성품처럼 원만하고 밝고 바르게 자기 성품을 활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양성과 솔성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이치로. 내 마음에서 구현이 돼야죠. 천지팔도가 옳은지는 알겠는데요. 내 마음이 원만하게 안 돼요. 내 마음이 무량하게 안 써져요. 내 마음이 광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성과 솔성을 닦아서 복족, 해족,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천지팔도가 원만히 구현돼야죠. 천지팔도가 구현돼서 광명해지면 해족이고 나머지 것들이 갖춰지면 복족이죠. 나머지는 복덕 짓는 거고 광명한 거는 지혜 닦는 거고 자성의 계정애로 말하면 자성의 지혜가 닦이면 해족이고 선정과 계율이 잘 닦이면 복족이죠. 복족, 해족은 사막을 원만하게 완성한 경지를 말합니다. 그게 힘들다. 그러니까 견성은 쉬운데 성불이 힘들다. 이 얘기고요. 앞으로는 인지가 많이 발달하여 10여 세만 넘으면 되게 초견성은 할 거요. 성불이 어려워서 공력을 드릴 거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됐나요? 요즘 가능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보시잖아요. 집에서 견성이 가능합니다.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 안 하셨는데 집에서 견성은 집에서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견성은 집에서 하고 이제 성불할 때 스승 찾아다닐 거다. 이런 시대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구공구족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아는 게 견성이고 그 알아낸 이치를 공적한 영지로 꿰뚫어 보는 게 진공의 그 본체를 잡는 게 양성 공부고 묘유까지 그 작용까지 원만하면 열애되는 공부입니다. 항상 진공과 묘유는요. 양성과 솔성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견성은 그 전에 공식을 알아내는 게 견성이고요. 공식 알아내는 거 견성. 이것도 사막 엄청 닦아야 돼요. 참나 안에 들어앉아 살아야 공식이 그나마 보입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안에 들어가 살아야 안 끊어지고 이어지는 삶이 이어져야 자성이 직관이 돼요. 선명이. 계령이 직관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천지팔도가 공식이란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아직 구현은 못해요. 근데 그냥 다 내려놓고 명상에만 들어도 사막을 더 닦았더니 명상에만 들어도 내 안에서 천지팔도가 나를 인도해요.
그러면 진공은 확실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묘유가 부실한 거예요. 묘유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양성은 했는데 솔성은 못했다. 솔성은 본성을 잘 거느려 가지고 어느 경우에도 천지팔도에 어긋나지 않게 문제를 풀어가더라고요. 열애이죠. 성리풍 23장 견성 성불이라 하였사오니 견성하면 성불입니까?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다. 이게 지금 선불교입니다. 견성만 하면 바로 성불이다. 화두 품고 있다. 화두 터지면 성불이다. 안 맞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당시 선불교 가풍을 비판하신 거예요. 견성하면 성불이라고. 이게 도노돈수거든요. 단박 깨달으면 그대로 더 닦을 게 없게 부처다. 이거는 견성, 지금 원불교식으로 말하면요. 견성에 안주해가지고 양성솔성으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근기에 따라 견성하는 즉시로 성불하는 사람도 있으나 근데 지금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견성 성불은 그 선불교의 도노돈수가 아니에요. 뭐죠? 견성을 했더니 그대로 열애의가 돼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견성을 했는데 출가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열애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전생에 열애이기 때문에 열애죠. 열애가 와가지고 탁 자극 주니까 열애 경지 가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드문 일이요. 대개는 견성하는 공보다 성불에 이르는 공이 더 나은 일이라. 왜냐하면 이분도 전생을 파보면 견성보다 성불에 공 많이 들였겠죠. 예, 보조 스님 수신결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보면 도노 점수밖에 없다. 도노 돈수는 없다. 혹 도노 돈수를 하는 사람이 드문지만 있더라도 파보면 전생에 죽어라고 닦았다. 됐죠? 그래서 견성하는 공보다 성불에 이르는 공이 더 든다. 도노 공보다 점수의 공이 더 든다. 그러나 과거에는 인지가 어두운 거로 견성만 하면 곧 도인이라고. 견성하면 부처라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는 씨알도 안 먹힐 거다. 견성만으로는 도인이라고 못할 거다. 대개의 수도인들이 견성은 일찍이 집에서 할 거다. 요즘 더 집에서 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지고 있어요. 유튜브 학습을 통해. 성불하기 위해서 큰 스승 찾아다니며 공을 들일 거다. 이해되시죠? 양성솔성이 어렵다. 견성은 할만하다. 파누라 나니치의 2절에 앞으로 사람들이 인과를 일찍 깨달을 것이다. 강의를 들으면서 견성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다. 맞죠? 근데 이 강의가 온라인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절을 맞아 본격적으로 이 정신개벽을 한번 해보려면 당겨보려면 그리고 전생 얘기를 엊그제 얘기처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개벽된 세상의 모습이죠. 지금 원불교도 더 분발해야 되는 게 지금 집에서 견성한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가? 그렇죠? 대종경 성리품 21장이요. 견성하면 뭐가 좋습니까? 견성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 견성 뭔지 아시죠? 공적 영지 자리엔 들어 앉아야 돼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에는 안주해야 견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참나 이론상 법신분을 가끔 접속이 되는 상태로 견성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아래 단계지. 딱 견성했다는 건요. 들어 앉은 거예요. 눈을 뜨건 감건 이론상 자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론상 자리 안에 새겨져 있는 천지팔도의 진리, 이런 불생불멸의 진리, 이런 대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만 알지 확신은 합니다만 내 것으로 소화는 못한 상태가 견성이고 양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견성만 물어본 거니까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즉 이론의 진리, 인간사 모든 것의 표준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잣대와 먹줄을 얻은 거랑 같다. 목수가 잣대랑 먹줄이 있으면 뭐든지 재보면 다 되잖아요. 아무리 큰 건물도 그걸로 다 재볼 수 있잖아요. 인간사 모든 일을 다 재볼 수 있는 그 잣대가 뭐겠어요? 천지팔도예요. 천지팔도면 다 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천지팔도로 재면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구공 중에 천지팔도가 부족해 있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저거 깨달으면 먹줄과 잣대 얻은 거랑 똑같다. 목수가 잣대 없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렇죠? 뭐 나중에 감으로 짓는 경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열애이죠. 그렇죠? 감으로 지었는데 막 완벽하면 열애이죠. 여기까지 법마 상정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법강 학마 위로 가볼까요? 이제 성인의 경지, 입성, 범부에서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강 학마에는 견성을 했기 때문에 성입니다. 성스러운 위치예요. 그리고 견성을 했기 때문에 천지팔도도 알고 그게 견성이니까요. 본성을 봐야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영지라는 마음만을 봐서는 견성이 아니에요. 공적영지 안에 새겨져 있는 내 본성이 천지팔도라는 것까지 봐야 돼요. 천지팔도를 볼 정도면 대소유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대소유무의 진리를 봐야 견성입니다. 이론상에 안주하는 경지고요. 도통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도통은 해야 돼요. 견성은. 도에 통해야 돼요. 근데 법통은 왜 아니냐? 법통은 인간사 12의 모든 곳에 가서 표준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천지팔도를 진리로 확신은 했지만 내 기본값이 되진 않았어요. 내 본성으로 자리 잡진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자리에서 바로바로 인간사 12의 법이 펼쳐지진 않아요. 연구를 하면 답은 꽤 알아내겠죠. 근데 도는 깨달았다. 견성하고 천지팔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통이. 견성하고 이론상에 안주하였기 때문에 일상생의 요법은 백전백승 할 수는 있는데 노력하면 백전백승해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출가의 열애입니다. 아직 노력으로 되는 단계고요. 천지팔도를 깨달아 알아서 12의 표준은 확립됐으나 양성, 솔성은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 또한 심계가 있다. 이게 자성계예요. 우리 자성에 계율이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 자성에 있는 계율. 그게 계율이에요. 여러분 자성에 있는 계율. 무량하라, 광명하라, 정성들여라, 순리자연하라, 공정하라, 수용하라, 해탈하라. 그게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진리를 계율로 삼아 살아가는 경지예요. 이제 천지팔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인과보응의 표준이잖아요. 그게. 대종경 수행품 63장입니다. 첫 번째,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교리 강령을 말합니다. 지금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가 법이 백정백승하며 이런 작업치사를 말합니다. 설명도 사막에 맞춰서 다 돼 있어요. 체계적입니다. 육군을 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육군 쓰는 건데 육군 쓸 때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 작업치사를 말하고요. 두 번째,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이치. 경전이 결국은 대소유무이치 풀어놓은 거니까 대소유무이치를 걸림이 없으면 경전의 뜻도 일일이 해석할 수 있겠죠. 우주의 진리를 말합니다. 대소유무이치는 이론상의 진리, 천지팔도가 핵심입니다. 즉 사리 연구를 해서 견성, 도노는 했는데 12의 표준인 자성의 직관과 분석은 했는데 실천이 부족해서 점수가 부족해서 양성, 솔성이 요구된다. 자, 이게 지금 사리 연구 이야기고요. 자, 정신수양은 어느 정도죠? 생로병사에 해탈했다. 왜요? 이론상에 안주했으니까 해탈한 거죠. 공적영지에 안주를 못했는데 생로병사에서 해탈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냐? 생, 멸, 거래. 여기가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이게 생로병사의 세계죠. 생로병사에 해탈했다는 건요. 대자리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했다. 여기가 뭐냐? 공적영지잖아요. 이 정도 선정은 했다는 겁니다. 정신수양 방면에서는요.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불생불멸의 내 참나 자리 알았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알고 거기에 자기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육군이 아무리 굴러가도 변화무쌍한 육군의 세계가 아닌 육군의 근원인 불생불멸의 공적영지 자리를 확연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정신수양을 통해 얻은 사람이 견성이고요. 거기 요 중심자리 떠나면 안 돼요. 견성이고 저기 안주에 살아가니까 이론상 안주고 살다 보니까 대소유무 여기가 대자리고 여기가 소자리고 대에서 소가 나오고 유와 무가 굴러간다는 것까지 이치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육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나 자리도 보고 육군 돌아가는 것도 두세 개를 보니까 알겠죠. 대, 소, 유, 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순환의 유무고요. 이 선악의 유무에는 어떻게 될까요? 선악의 인과의 유무는요. 이쪽이 법이고 이쪽이 말하는 것도 알아야겠죠. 뭐가 법이고 뭐가 만지 알려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준. 표준이 천지팔도예요. 자성계에 맞춰서 천지팔도. 자성의 계정에 원만하게 말하면 자성의 계정에 맞춰서 뭐가 선이고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치는 깨달아야 견성입니다. 견성이 보이시죠? 근데 이걸 집에서 할 수 있대요. 이제 앞으로. 됐죠? 성불은 뭐가 어렵습니까? 여기 완전히 기본값이 돼버려야 돼요. 나한테 천지팔도. 그럼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나를 건드리면
법이 나오고 마가 안 나오고 법이 나올 정도까지 가야 돼. 그게 양성입니다. 솔성은 나와서 열매까지 딱 떨어지게 낼 수 있으면, 싹만 나오면 양성이고 열매까지 거둘 수 있으면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강학마의 설명에 육군 쓸 때 법이 승리할 수 있고 백전백승, 일상생의 요법을 지킬 정도는 되고, 이 소리예요. 저게 일상생 요법을 지킬 정도는 되고, 사리 연구에서 대소유무이친에 걸림이 없을 정도는 되고. 왜? 참나에 들어앉았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정신수양 차원에서는 참나에 들어앉았으니까 생로병사 해탈은 했다. 생로병사에서 죽는 그 육군의 마음, 유의의 마음, 중생의 마음 말고 무의의 마음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기서 천지팔도 이치를 분명히 알았다고 했는데 솔성과는 뭔 차이냐? 요 구절 하나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논어 구절 한번 보실래요? 논어 2인편. 요게 진리를 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세요. 어진 사람은 사랑을 안락하게 여기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이롭게 여긴다. 이게 논어 말씀인데 뭐냐면요. 어진 사람이 단계가 높아요. 어진 사람은요. 사랑이 편해서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랑으로 해야 옳은 줄 아니까 하는 거예요. 뭔가 이 레벨 차이가 있죠. 요게 지금 요 레벨이 법강학마입니다. 즉 천지팔도가 이로운 줄 알아서 하는 경지, 천지팔도가 이로운 줄 알아서 실천해서 법이 백전백승하게 하는 정도가 견성이고요. 천지팔도가 너무 내 마음이라 편해서 하는 경지가 솔성입니다. 기본값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자는 기본값이 바뀐 단계는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안 거죠. 인자는요. 기본값이 인자함이 됐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자는요. 사랑이 자기 본성이라서 생긴 꼬라지가 사랑이라서 사랑을 편하게 여기는 거고, 지자는 생긴 꼬라지는 아직 사랑이 아닌데, 사랑의 모습은 아닌데 사랑을 하는 게 이롭다는 건 알아서 악착같이 실천해요. 그러니까 법강학마이는 천지팔도를 실천하고 일상생요법을 실천해서 말을 제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아직 안주한 단계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에 안주했느냐? 참나에는 안주했다. 생로병사 해탈은 해야 되니까 참나에는 안주했다. 이해되시죠? 성리품 7장입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서, 본래 자리가 이론의 진리, 대소유무의 이치, 천지팔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와 같이 요거죠. 텅빈 중에 천지팔도 들어있는 거. 이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 이게 양성, 솔성을 해야 부처가 되죠. 천지팔도가 진리인지는 알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옳은 줄 알고 하겠지만 법강학마이는, 양성이는 자기 자성이 늘 천지팔도를 직관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내 본성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상태가 편하니까, 자명하니까. 그럼 열애인은요, 밖으로까지 원만하게 표현하면 열애이다.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데 즉 양성 솔성을 안 하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독기랑 같아서 별 소용이 없다. 이 정도로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백전백승 법이 말을 이기는 경지라고 해주시고는 왜 납독기밖에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일상생의 요법 겨우 지킬 정도라는 거예요. 자유자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현상계 가서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법마 판단도 힘들어진다.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사 어디 가서도 뭐가 법인지 바로바로 판단하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법통은 출가위 이상, 대원정각 이상한테 있습니다. 그 법강학마에는 대원정각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앞으로 법강학마의 출가의 열애의 갈 때 요 사막에다가 하나씩 그림을 그려놓을 거예요. 요거는 토를 뗐다는 걸 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견성하신 분은요, 여기까지는 토를 뗐어요. 공적영지는 확실히 알아요. 참나를 모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치적으로는 지금 자성의 직관과 자명한 지혜도 이치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반조한 걸 바탕으로 대소유무 이치를 판단할 정도의 실력은 돼요. 즉 우주 진리를 판단할 정도의 실력이 되고, 인간사 모든 곳에 적용하는 것보다 일상생 요법 차원에서 법이 백전백승할 정도는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사막이 설명되죠. 자, 공적영지에 안주했으니까 생로병사 해탈이요. 그렇죠? 공적영지에 안주해 있다 보니까 자성에서 직관을 일반인보다 더 받게 되잖아요. 그 직관을 바탕으로 경전도 해석하고 대소유무 이치도 파악할 정도 했으니까 우주 진리를 이해하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일상생 요법에 나가서 법이 백전백승할 정도는 되니까
작업치사도 상당하죠. 딱 2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견성이에요. 일상생 요법이 확립될 정도고 이런 진행사조를 구현해서 일상생 요법 중에 있죠. 진행사조를 통해 사막 공부를 잘하는 단계. 어떻습니까? 이경지만 가도 죽이겠죠. 근데 이런 경지는 앞으로 10여 세만 되면 하고 집에서 할 거다. 이게 개벽이에요. 지금 개벽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하죠. 개벽이 안. 제가 그린 6개의 그 도형 중에 확실히 마스터한 게 공적영지. 텅 빈 공과 거기 빛나는 영지까지는 확실히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이다. 그러면 법강학마에는 그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공적영지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거기서 영지의 자성직관이 있죠. 영지는 원래 천지팔도 직관하고 있죠. 문제는 내가 모르니까 문제죠. 거기서 일부를 명상이 잘 이루어지고 참나각성이 돼서 참나에 안주했기 때문에 이론상에 안주했기 때문에 계령의 에고 자성직관이 더 활성화됩니다. 천지팔도가 내 기본값이 될 정도로 직관을 못하지만 천지팔도가 맞는지 아닌지는 알 정도로 직관력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찜의 느낌이 있어요. 천지팔도가 아닌 거는 찜찜하고요. 천지팔도에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직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있으신가요? 참나랑 오래 지내다 보니까 참나 뜻이 뭔지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참나가 원만하다 그러고 자명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참나가 찜찜하다 그러고 모나다고 한 이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개념화, 자명한 분석한 판단을 개념화 해버리면 견성입니다. 천지팔도가 답이네. 대소유무이치가 자명하네. 여기까지는 와요. 근데 여기서 아직 부분적 자명이라서 문제죠. 왜 그러냐? 내 본성이 완전히 천지팔도가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견성은 공적영지에 안주했고 정신수양과 자성반조에 기반을 둔 사리 연구를 통해 대소유무와 천지팔도의 이론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정도는 됩니다. 이 바르게 안다는 건요. 의심할 수 없게 알아요. 이게 맞다는 건 알아요. 아까 말했던 지자는 안다. 알아서 한다. 인자는 자기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게 한다. 근데 지자는 옳은 줄은 안다. 누가 천지팔도나 대소유무의 진리를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그게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단계는 됩니다. 그래서 계령이 자성을 늘 직관하며 자성을 채받아 원만한 양심을 수호하는 솔성 단계는 아니다. 비교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솔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출가위는 계령이 자성을 늘 직관. 자성이 아는 천지팔도는요. 계령도 다 알아요. 내 본성이 천지팔도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할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분적 자명함이 이제 열려가지고 전체적 자명이 되니까 그냥 내 기본값이 천지팔도가 돼요. 그래서 누가 날 건드리면 육군을 내가 펼칠 때 천지팔도가 일단 싹 터요. 그러니까 바깥까지 완전히 열매를 끝까지 맺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나는 천지팔도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자성을 채받은, 자성을 그대로 본받은 원만한 양심이 터져나와서 그걸 잘 챙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출가의 단계는 아니다. 출가의랑 계속 비교를 해야 선명해지거든요. 충돌을 시켜야 서로 선명해집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종사님의 대종경 선회록 재생의세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강학마이만 되더라도 육군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한다. 실제로 이러면 열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 일상수행 요법 지킬 정도는 된다. 대소유무 이치에 따라 일상수행 요법을 구현해서 법은 하고 만은 하지 않을 정도 된다. 대소유무 이치를 바르게 보고 판단하나 천지팔도로 온전히 채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 천지팔도로 인간의 시비에서 표준이 되는 인간의 법도를 제정할 수는 없다. 아직. 새 법을 제정하거나 창작하지 못한다. 제법주는 아니다. 법을 제조하는 제법주는 아니다. 도통은 했지 법통은 못했다. 대소유무이치는 알지만 인간사 12이해의 법을 세울 수는 없다. 결정적 서원을 세울 수는 있다. 영원히 불변하는 서원을 세울 수도 있고 지금 성스러운 위에는 들어갔거든요. 3계의 스승이 되는 첫 자격이다. 성스럽죠. 초성이다. 3계의 스승이 돼서 스승 남한테 대소유 내가 자명하게 확신한 아주 부분적 자명이긴 하지만 대소유무이치를 가르칠 수는 있는 거죠. 남들의 시비평론, 남들의 시비를 따져볼 수도 있고 결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다. 결정적인 과보를 가져오는 그런 말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공부 실력입니다. 다만 법이 말을 이길 정도 됐으니까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마를 못한 사람은 그럼 이게 아직 법강 학마에까지 못 간 사람은 어떠냐?
항시 법 있는 이의 말을 인거하여 가르칠지언정,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칠지언정 자기가 감히 스승 자격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견성 못했으면. 자신 없는 말을 자신 있게 결정을 지어 가르친다면 자명하지 않은 걸, 찜찜한 걸 자명하다고 사기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명 결정적인 말이면 되게 자명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근거한. 근데 아직 못한다. 그 아래로 아직 못한다. 법에 위착이, 착오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설명이 여기까지 보시면 뭐 이해가 다 되시죠? 그 단계가 된 건 아니더라도. 법강학마이, 법강학마이 이 정도는 되시지 않나요? 난 이 정도면 족한데 하실지 모르지만 또 출가위로 나가보겠습니다. 출가위로. 오늘 출가위 조금만 다루고 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출가위 공부할게요. 출가위가 어떤 경지인지 지금 딱 조금 살펴보고 끝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견성이랑 비교가 잘 되잖아요. 지금 견성이 뭔 경지는 아셨죠? 그럼 출가위는요. 양성의 단계인데 천지팔도를 배양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배양을 하느냐? 내 마음 안에서 천지팔도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돼요. 그게 옳은 줄은 알았는데 내 마음이 문제잖아요. 중요한 순간 닥치면 어리석어지고 요란해지고 산란해진데 양성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고요함과 지혜로움과 올바름이 샘솟진 않는단 말이에요. 옳은 줄은 알고 노력은 해서 성취할 수는 있는데 자연스럽게 샘솟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양성입니다. 견성 이후에 양성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본걸로는 납독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샘솟아야지. 노력을 안 해도 샘솟아야 돼요. 왜? 원래 천지팔도가 내 본성이니까 노력 안 해도 샘솟는 게 맞잖아요. 업장이 두터워서 무지랑 아집의 업장이 두터워서 탐진치의 업장이 두터워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업장 좀 털고 나면 출가위가 되면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게 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만한 양심을 수호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원만한 나의 자성을 늘 수호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성에서 나오는 원만한 양심에 싹인 마음도 당연히 수호할 수 있으니까. 본성을 수호하면요. 그런 마음도 수호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샘솟으니까.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론상의 진리에 안주해버린 분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만 딱 차려도 자성이 천지팔도라는 거는 그냥 알아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을 들썩여서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이 천지팔도의 마음으로 탁 바뀌어 있는 걸 알거든. 이게 자성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 이게 채받았다는 겁니다. 대원정각 법통의 경지입니다. 이 정도 해야 대원정각인 거예요. 그냥 채받아야. 내 자성이 천지팔도로 딱 확립됐을 때 밖으로까지 실행에서는 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대원정각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대소이음의 이치로 12이해를 건설하는 경지. 대소이음 이치는요. 우주의 진리, 천지팔도의 진리로 12이해라는 건 인간사 법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지. 인간사 법도는 뭐겠습니까? 삼학팔조 사흔사요예요. 이걸 가지고 일상생의 요법에 나온 그 법을 가지고 인간사를 다스릴 수 있는 경지.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 경지. 기존 경전에 없는 것도 제정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제법주라고 합니다. 이무에 사무에. 대소이무이치에 걸림이 없으니까 이무에고요. 12회를 실제로 건설하는데 작업취사까지 말하는 거예요. 작업취사까지 하는데 걸림이 없으니까 사무에죠. 업을 짓는데도 걸림이 없고 진리를 아는데도 걸림이 없고 아직 온전한 설성은 아니다. 아직 열애인은 아니다 이 소리. 양성이지 열애인은 아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좀 느낌 오시나요? 여기 요거 한번 볼까요? 채받는다는 건요.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자, 요 얘기예요.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건 이거예요. 자성을 공적한 중에 영지가 천지팔도를 늘 직관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명상을 안 해도 사실은 뭐가 자꾸 터져 나와요? 지난 시간에 했죠. 천지팔도의 마음이 자꾸 터져 나와요.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이 자꾸 싹이 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기본값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기본값이 탐진치인 중생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 쉽죠. 여러분 탐진치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나오나요? 그냥 나와요. 막을 수 없게 나와요. 천지팔도가 원만하게 갖춰진 마음이 막을 수 없게 나올 때 출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기본값이 바뀐 거예요. 출가의 본질은 뭐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먼저 터져 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막을 수 없게 나온다. 그렇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막을 수 없게 나온다. 이미 확립돼 버렸다.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대원정각 주는 거예요. 대원정각이면 열애의 깨달음인데 열애의 깨달음을 왜 출가이한테 인정해 줍니까? 출가이 아직 부족한데 출가이도 똑같은 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서 그렇지 싹은 똑같이 터져 나오고 견성이라고는 차원이 다르다.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면 인간사 모든 곳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견성의 5단계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견성의 단계들을 양성, 설성, 견성, 양성, 설성 이렇게 이해해보는 과정입니다. 그 와중에 법의 등급을 가져다가 한번 더 정밀하게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